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좋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좋았습니다. 기술주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았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올랐습니다. 32,485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4,00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2%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13,39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우리 시장도 양대 시장 모두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나흘째 400명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88명입니다. 주말이 다가오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39% 오르면서 3,055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1.57%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2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415선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66종목이 오르고 있고 16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1122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19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양시장에서는 어떤 수급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27억 원, 기관은 91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오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2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161억 원, 개인은 7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만이 23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3년 만에 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더 좋습니다.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당국의 모든 규제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화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5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요.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은 1.49%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95만 3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쿠팡 관련주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2.68%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38만 3,5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상장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같은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역시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1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식품에서는 급등세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서울식품은 18에서 19%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서울식품은 쿠팡에 피자와 쿠키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증설 소식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캠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는 지금 10%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3,9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휴캠스는 현재 우리나라 질산 생산 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최대의 생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질산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DLENC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DLENC가 러시아 모스크바 정유 공장 현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들어와 있으면서 주가는 1.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HLB와 CJ만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에서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 히알루론이 다아제와 관련해서 특허 권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요. 2.85% 강세를 보여줍니다. 주가는 14만 4,2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관련해서 지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신작 라인업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2.86%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과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KTH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TH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보다는 조금 주가가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H의 경우에는 쿠팡이 시작한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와 영화 콘텐츠 부분 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CJ 프레시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상황에서 외부 활동이 재개가 되고 또 외식 업체들의 영업일수가 정상화가 되면서요. 이번 달부터 매출 회복의 강도도 점차 강해질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3.6%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23,0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성파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파인텍은 애플카와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주가는 1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0원 혹은 9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처럼 외주업체 애플카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그나와 폭스콘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대성파인텍은 이 중에서 마그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성파인텍은 지난 2013년에 마그나와 6년간 정밀 자동차 부품과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도 마그나와 또 타 글로벌 완성체류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요. 수혜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액션스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리 종목에서 탈피를 하면서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관리 종목 탈피가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주가는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보다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낸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장 초반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4에서 5%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를 해서요.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가 좋은 만큼 상승하는 업종들 많습니다. 의약품과 기계 업종에서는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역시도 2%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통신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보험과 은행, 섬유 의복 업종은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와 통신 장비, 음식료, 담배, 금속, 조기 목재 등의 업종이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을까요? 외국인들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그리고 3위에 위치한 LG화학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현대차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은 좀 괜찮으세요? 네, 지금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오늘은 이렇게 절 쳐다보면서 네, 얘기하시네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네. 어제 그 반응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이 네. 로봇 아니냐고 로봇 로봇. 아니냐고 네. AI 아니냐고 백앵커 로봇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로봇설 네.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이렇게 아파서 로봇을 네. 보냈다. 로봇팀처럼 그렇습니다. 아유, 네.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네. 오늘 좀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져서 그래도 이렇게 네. 방송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카카오톡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전문가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새로운 탭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쇼핑 탭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저는 카카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쇼핑 탭 왜냐면은 때문에? 네, 이게 약간 그런데 보통 카카오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모두들 이 호평 일색이잖아요. 당연하죠. 긍정적인 기사만 사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다들 좋게 네.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증권가 경제부 기자를 좀 했었거든요. 오. 자, 근데 오늘은 이 저널리즘을 발휘해서 네. 오늘 따끔하게 이 카카오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문제점을 네.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치시는 거예요? 네. 사건 파일처럼 네. 그것이 정강이 알고 뭔가 싶다. 달라 보여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송범선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한번 할 텐데요. 오늘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아주 돈만 밝히다가 이 고객들이 다 떠나가게 생겼어요. 와,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은 돈만 네. 밝히고 하다가 고객들이 떠나가면은 네. 이 카카오 주가도 곤두박질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카카오톡에 그동안 못 보던 쇼핑백 모양의 새로운 탭이 생겼어요. 뭐 지금 화면 뒤에 네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 네 개였어요. 밑에 하단에.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네 여기 이렇게 네 개였어요. 근데 아마 네. 여러분들께서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진짜 옛날에는 이거 두 개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 목록이랑 네. 대화 목록. 근데 이게 오. 점점 늘어나더니 네 개까지 됐어요. 네. 네 개 되더니 지금 다섯 개까지 5개, 늘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또 이 쇼핑백 모양 있죠. 그쵸. 여기 네. 5개까지 돼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핸드폰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안 닿아요. 닿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짧아서 그런지 엄지손가락이 안 닿는. 왜냐하면 어. 친구 목록 눌러야 되는데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좀 심각하다. 심각하게 안 닿는 뭐 이런 이상한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광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선물하기랑 쇼핑 탭이라는 게 선물하기, 메이커스 쇼핑하기 네.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제가 화면 잠깐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제 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카카오톡 이제 옛날 카카오톡에 보면 여기 밑에 네네. 네 개죠. 네, 네 그렇죠. 개죠. 이렇게 네. 마우스 가리키는 거 네 개인데 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바뀌었는데 네 번째 탭 해가지고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 네. 동그라미 오고 있죠. 여기 마우스 가리치는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쇼핑 탭이 됩니다.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좋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커머스 본격 힘신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용자 편의 개선. 아니 이용자 편의는 무슨 이용자가 불편해 죽겠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데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원래 카카오톡은 뭡니까? 그거죠. 그 메신저의 기능이 그렇죠. 본연이잖아요. 메신저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무슨 이제 메신저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광고판이 돼버렸습니다. 오. 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또 살펴보면은 제 생각에는 네이버와 또 지금 쿠팡과 비교를 했을 때 쇼핑 기능에서 카카오 밀리고 있잖아요.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지금 쇼핑 그런 데가 예전에는 뭐 11번가 이런 데 장악하고 있다가 네. 지금 1위가 네이버 또 2위가 바로 오늘 상장을 한 쿠팡, 미국에서 네. 상장했죠. 이런 데 밀리다 보니까 카카오가 조급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쓰는데 이 돈이 안 되네. 맞아, 돈이 안 쿠팡 되네. 진짜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잖아요. 네. 41%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쿠팡은 돈 잘 버는데 왜 우리는 이 메신저 시장을 대한민국 메신저 시장을 장악해 놓고선 네. 예전에 뭐 많았잖아요. 뭐 버디버디도 있고 뭐 많죠. MSN 등등 네이트홈 많았는데 이거 다 카카오톡이 제압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쇼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 우리도 그거 친구 이렇게 메신저 하다가 연락하다가 거기 옆에 뭐 눌러가지고 쇼핑하는 거 만들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광고처럼 뭐 여자분이 이렇게 이 고데기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네. 뭐 옷도 팔고 고데기도 팔고 청소기도 팔고 이런 것들을 올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화면 전면에 띄워놨는데 이게 지금 정신이 없고 복잡해가지고 저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광고판으로 변질되면 안 되죠.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진짜 저는 카카오톡을 10년 동안 사용했어요. 네. 그렇죠?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카카오톡의 이 장수 사용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는 진짜 초창기에는 완전 메신저 기능. 그렇죠. 그렇죠. 네. 메신저에만 집중해가지고 사실 카카오가 요즘은 뭐 카카오 택시도 하고 카카오페이도 하고 뭐다 뱅킹도 있어요, 하고 사실. 네.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 뭐 네. 많잖아요. 근데 사실 기본 본연은 카카오톡이죠. 이거를 지금 자꾸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되게 가볍고 네. 라이트해서 카카오톡 딱 키면은 바로 페이지가 나왔어요. 바로 페이지가 뭐냐면은 그 친구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 네. 나오고 예전에 뭐 그때는 문자 메시지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공짜니까 무료니까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는 한번 카카오톡 누르잖아요. 그럼 로딩 시간이 걸려요. 첫 화면에서 이거를 그렇죠. 기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왜 그러면 네. 처음에는 1초 만에 나오던 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네. 나오는 게 로딩 시간, 업로드 시간이 있는 게 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전에 뭐 카카오톡 탭 이거 2개만 있다가 지금 4개, 네. 5개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뉴스 기능 늘어났죠. 뭐 뉴스는 아니면 코로나 그것도 있죠. 뭐 네.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뭐 연예인, 뭐 스포츠 기사, 뭐 웃기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쇼핑 기능. 근데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2GB가 넘어섰습니다.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넘으니까 네. 무거워져가지고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느려요. 일단 느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면에 뭐 텔레그램 이런 거 엄청 빠르거든요. 음. 보안 기능성도 텔레그램이 더 좋고 한데 이거는 자꾸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히 빨리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제 생각에는 전문가님의 말씀에만 따르면 약간 앱을 아예 따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카카오톡이 있으면 뭐 카카오 쇼핑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서 하면 더 로딩 시간도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저희가 지금 주식 방송이잖아요. 지금 네네. 카카오만 얘기할 수 없어요. 주가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주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익성 개선으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이런 쇼핑 기능이 들어서면서 근데 원래 이게 카카오톡에
쇼핑 기능이 쇼핑 탭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뉴스 보는 란에 들어가면 옆으로 돌리면 쇼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카카오톡에서 많이 이런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런 카카오톡의 쇼핑 기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앞에다가 메인 화면에다가 이렇게 내세운 거는 이건 돈벌이를 더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왜냐면 그럼 결국 쇼핑 탭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괜히 무거워지기만 하고 이거를 어차피 쇼핑할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괜히 앞에 해가지고 두 개나 만들고 무거워지고 느려지고 이거는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주가는 좀 떨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자,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다른 메신저로 갈아탈 수 있는데 뭐 많죠.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버디버디, 네이톤, MSN 다 망했잖아요. 거의 안 쓰잖아요, 요즘. 네. 망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패권이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죠. 이러다가 카카오톡의 패권도 페이스북 메신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요즘 어린 층들 있잖아요, 10대들.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10대들이 네. 이미 페이스북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요? 네, 왜 그러면 네. 카카오톡 쓰면은 부모님도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프로필 사진 이런 거를 자기 사생활 보호 때문에 맞아요. 그건 있어요. 10대들이 만약에 뭐 자기가 뭐 이성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이성 친구랑 찍은 사진을 부모가 보면 이런 거 숨기고 싶어서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그리고 막 학원 안 가고 농땡이 부리면서 PC방 가서 놀러 가서 사진 찍어서 프로필 사진 올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부모가 알면은. 안 되죠.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은 페이스북 메신저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 있죠. 있죠. 네. 네이버의 라인은 지금 이미 아시아 시장을 장악했거든요. 맞아요. 라인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활성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일본은 거의 장악을 한 상황이고요. 동남아시아 쪽이나 미국 쪽도 라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라인이 좋은데 저도 어제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네. 라인을 새로 깔았어요. 저번에 깔았다가 삭제했는데 다시 네. 깔았어요. 근데 라인이 더 빠르고 좋아요.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인 이런 브랜드 가치 때문에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여기 야금야금 떠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도 보안성이 강화되고 상당히 빠르고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구글이 세계 최강 검색 사이트로 떠올랐잖아요. 네. 전 세계. 이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여러분들 구글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구글 사이트? 들어가면 딱 그 중간에 검색창만 떠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구글이 딱 보면은 진짜 검색창만 떠 정말 있는데 하얀 화면에 딱 검색창 하나. 이거 한번 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면 이거 구글이 첫 화면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내 네. 광고 하나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뭐 라이코스든 뭐 엠파스는 되게 많은데 광고가 덕지덕지 붙은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사이트들이 도태되고 구글이 세계 최강을 올라선 거, 또 야후가 예전에 세계 최강의 사이트였지만 구글이 올라선 거는 네. 이렇게 단순함이거든요. 버릴 건 버리고 단순함으로 승부하면서 전 세계 검색 기능으로 장악한 건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는 좀 있긴 하지만 깔끔하게 돼 있죠. 네, 네이버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돼서 광고라는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광고로 도배해서, 또 뉴스 사이트도 네. 배너 광고 막 도배하는 사이트 있을 거예요. 가끔 있어요. 보다 네. 보면은 로딩이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짜증나서 잘 안 보죠. 반면에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는 광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한두 개 붙어 있고 깔끔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UI가 중요한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뭐 게임이나 여러 가지가 점점 최적화로 맞춰집니다. 네. 편리해지고 단순화되는 거. 보다 빠르고 이런 걸로 바뀌어지면 지금 카카오가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의 경영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 돈을 자꾸 쫓다 보면은 결국은 고객의 편의성하고 멀어지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물론 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카카오톡 그거 돈 얼마 안 되잖아. 그거 말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걸로, 카카오택시 이런 걸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근본 브랜드 이미지는 만약에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또 카카오톡에 여기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페이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20만 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점점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멀리하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킹도 멀어져요. 카카오 증권도 멀어지고. 이런 심리가, 브랜드 가치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삼성, 뭐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런 거, 사랑해요 LG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돈 벌 궁리만 하지 말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이 대부분의 기자들이 기업에서 뭐 배포받는 거,
보도자료나 아니면은 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기업이 유리한 것만 많이 써요. 네. 보도도 하고. 근데 저희도 이 언론사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 네. 이런 기업의 나쁜 점을 꼬집을 수 있는 이런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짜 저널리즘인데 이게 저희의 목소리를 내는 거. 네, 이게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이미 서로 헐뜯잖아요. 뭐 야당, 네. 여당 맨날 헐뜯어서 나쁜 점이 많이 나오는데 기업을 헐뜯는 기사는 많지가 않거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삼성, LG를 헐뜯는 기사 별로 없죠. 많지. 저희 저격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널리즘은 저는 언론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네. 또 저는 사실 카카오 팬이에요. 팬으로서 이렇게 제가 뭐 이거를 까겠다 이게 팬이니까 또 아니라 걱정을 하는 팬이니까 거죠. 이걸 네. 좀 고쳐서 네. 카카오 주가를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개선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네. 고객 편의적으로 이런 게 자꾸 걸림돌이 되면 카카오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를 일부러 무조건 까겠다, 저격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카카오의 팬으로서 10년 동안 쓴 사용자로서 네. 이런 점들을 개선돼야지 이게 네.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냉철하게 꼬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지금 쇼핑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점으로 인해서 좀 로딩 시간이 길어지고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언론사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의견에도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서명을 한 건데요. 대규모 재정 부양책 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1조 9천억 달러 가량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160조 원 와. 가량으로 재정 네. 부양책 집행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야, 이게 그래서 이제 돈이 결국 풀리기 때문에 주가 부양도 되고 오늘도 우리 시장 좋고 네, 그렇죠. 또 어제 네. 간밤에 미국도 뭐 나스닥 또 급등해서 네, 한 2% 가량 급등했고, 네, 올랐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보고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경기 재개 또 개인 소득 급증이 맞물리면서 상당한 수요로 소비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동안 좀 눌려있던 것들, 막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수혜주로 꼽으면은 일단 레스토랑, 뭐 네. 놀이공원 뭐 이런 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외식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네, 맞아요. 미국도 예전에 그 식당 막 폐쇄하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뭐 전 세계가 다 그랬죠. 전 세계. 그래서 이런 것들 레스토랑이 좀 다시 한번 활성화 될 것 같고 외식 업체들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식 업체 상장사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자, 그리고 놀이공원도 그동안 잘 안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다가 이제는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여행주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점 때문일까요? 근데 온라인 여행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행 그동안 좀 우리가 안 갔잖아요. 안 갔죠. 못 갔죠. 못 가죠. 네. 그리고 외국 갔다 오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 갔다 오면은 한 다시 귀국해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격리된다고 격리 하더라고요. 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네. 직장인들 만약 휴가 써서 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갔어요. 그래서 주말 통해서 2박 3일 갔다. 뭐 휴가 하루 써서 네. 연차 하루 써서 그 갔는데 갔다 와서 2주 동안 격리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2주, 되죠. 2주 큰일 동안 나요. 또 연차 써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승인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그럼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직장인들 못 가요. 못 가고 뭐 자영업자는 아니면은 뭐 쉬시는 분들은 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좀 이게 완화되고 되지 않겠나. 여행주들 우리나라 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투어, 무드투어 이런 거 있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좋고 그다음 항공주들도 주목됩니다. 항공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였어요. 네. 그 화물 맞아요. 물건을 네. 실어 나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화물량이 물동량이 많지 않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항공주들이 또 좁혀졌죠. 우리나라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이렇게 인수합병 되고 하면서 네. 그 많았던 파이가 줄어들었어요. 선택과 집중은 줄어들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나눠 먹기니까 더 좋아지는 항공주들의 수익성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 밖에 또
호텔도 호텔 산업도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호텔이 엄청나게 망했더라고요, 최근에. 망했는데 서울에 있는 호텔들도 많이 망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신라 호텔 뭐 이런 데는 굵직한 호텔들은 살아남잖아요. 나중에 결국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호텔 신라 같은 데는 엄청나게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짚어봤는데요. 중소형주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소형주도 이제 보면 있는데 여기 마켓워치가 좀 말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중소형주 굉장히 많은데 매수로 한 거. 3개년간 연간 매출액 성장률 15% 최소 기업을 꼽았는데 반도체 시험 장비 업체 코후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가구 임대업체 렌트 A센터 RCII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보시면은 마켓워치가 이 정도로 추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니까요. 우리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들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근데 같은 잣대로 본다면은 네. 우리나라도 결국은 여행, 항공, 레스토랑, 호텔 되겠는데요. 호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 호텔, 네. 호텔 신라였죠. 호텔 신라 종목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항공주 대한항공이 다 이제 빨아들였죠. 아시아나도 인수하고 망할 항공사들 다 망하고 이렇게 됐고요. 여행사로는 참 좋은 여행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물론 여행사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네. 최강자들이에요. 하지만 근데 왜 그걸 꼽으신 거죠? 참 좋은 여행은 네. 그래도 이게 회사가 좀 경영진들이 네. 좀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또 경영진의 마음. 네. 왜냐하면 이게 사후 대처가 중요한데 사실 네. 참 좋은 여행은 예전에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그 침몰해서 사람이 죽는 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엄청난 악재였어요. 그게 한 2년, 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통 여행사들은 우리 책임 아니다.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데가 많아요. 뭐 여행지에서 사고가 나서 네.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오더라도. 근데 참 좋은 여행은 직접 가서 막 네. 사후 보상 다 해주고 오. 이런 걸 했습니다. 물론 그런 악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행사들이 그렇죠. 네. 모든 여행이 다 순탄하게 될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게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악재가. 네, 갑자기 뭐 그 유람선이 침몰하는 이런 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요. 뭐 네. 우리 학생들이 가다가 세월호가 침몰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다가 안 좋은 사건들이 여행사는 항상 발생을 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행사의 위험이 숙명입니다. 있죠. 네, 뭐 다 그래요. 모두 하나 투어도. 근데 네. 물론 그거를 대처를 잘하고 사후 대응 방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결국인데 참 좋은 여행은 이런 모습에서 참 정말 좋다. 참 좋다. 사후 대처를 네, 잘한다. 사후 대처를 잘했고 네.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적자는 면치 못했어요. 적자인데 다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 무급휴가 하잖아요. 네. 집에서 좀 쉬어라 이러는데 물론 여기도 무급휴가 했습니다. 네. 무급휴가 했는데 직원들이 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이 돈을 안 주는 상황인데도 네. 미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밑에 굉장히 미담인데 5명, 10명 정도가 네. 돈을 안 주는데 회사는 보통 못 주겠다는데도 네. 나와서 몇 달 동안 앞으로 회사는 좋아질 거 믿으니까. 어머. 그러니까 진짜 가족 같은 거죠. 지금 소름 돋는데. 네,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그만큼 회사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형 동생 하면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회사를 믿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은 괜찮지 않겠냐. 참 좋은 여행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아까 외식업체 레스토랑 말씀드렸는데 저는 해마루 푸드 서비스를 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해마루 네. 푸드 서비스 상장사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맘스터치죠. 맘스터치. 맘스터치 네. 햄버거인데 사실 맘스터치가 그 전에 있던 사장님이 해마루 푸드 서비스에 팔아 넘기고 떠났어요. 네. 근데 요거는 악재였는데 팔아 넘기고 경영자가 떠났기 때문에. 근데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신제품이 그렇게 뭐 호응은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서 햄버거 새로 나왔는데 그게 차갑게 먹는 햄버거라 해가지고 차갑게 먹는 햄버거. 가지 들어있는 거. 아. 그래서 뭐 아이스 버거다. 뭐 이런 아이스 말 버거. 비평까지 받고 했는데 네. 그래도 수익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그래도 계속 햄버거를 뭔가 새로 만들고 있어요. 네.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저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마루 푸드 서비스는 그래도 뭔가 자꾸 흥행은 못하지만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도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 또 외식업이 앞으로 좋아진다 한다면 해마루 푸드 서비스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업종들이 다시 잘 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저희가 짚어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대웅입니다. 대웅은 김종환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선의 앵커님, 아프지 마세요. 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웅 84,400원에 80%입니다. 그날이 올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대웅 오늘 시가를 보니까요. 32,550원이었고요. 지금은 3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악재도 끝이 있겠죠. 악재도 끝이 있겠죠. 네, 이 고통은 지나간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다들 시간이 지나면 네. 앵커님도 아프지 마시고요. 약간 김범수 씨의 노래 네, 생각이 그거 나요. 아시죠?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건가요? 네, 막 다 악재가 끝이 있는데 대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웅제약이 나보타가 2018년에 처음 미국에 진출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을 153억까지 기록을 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자, 근데 요게 메디톡스가 소송을 걸었는데 대웅 상대로 그렇죠. 우리 거 베낀 거 아니냐. 너네 우리 거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송이 한참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 네. 여기서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근데 메디톡스가 이기고 대웅이 패배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대웅이 주가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많이 떨어진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악재도 끝이 났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거 지금 물론 대웅이 베낀 건 잘못한 거 맞는데. 네. 그래서 지금 원래 미국에서 예비 판결상 미국에서 결론이 난 게 10년간 수익 금지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웅 입장에선 다행히도 10년이 아니라 21개월간 수익 금지로 최종 결정이 났거든요. 21개월이면 2년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10년 동안 못 팔 뻔하다가 그래도 2년이니까 괜찮다.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대웅은 또 재무상이 괜찮아요. 재무제표가 괜찮은 편이에요. 계속 흑자가 나오고 4년에 흑자가 나오는데 재판상의 이런 악재, 도덕적인 악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매출에 타격이 있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미국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153억 원어치 팔았다 그랬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점유율 네. 3위까지 기록했는데 이거는 2년 동안은 못 팔겠죠. 21개월 동안. 하지만 이거를 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매출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매출도 뭐 국내에서 나보타가 113억 원을 매출을 기록했고요. 나보타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이 또 워낙 뭐 그런 거 많다 보니까 또 앵커님도 대웅제약 뭐 약품을 또 애용하신다고 그런 그래서 얘기 들었는데. 진통제를 거의 한 3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이요? 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회사에 한 통, 집에 2통을 지금 가지고 뭔가 있는데 많이 아프시나 제가 꼭 그 대웅제약의 그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런 게 계속 팔리는 네. 거예요. 대웅이 그러니까 나보타는 미국에서는 153억어치 못 팔겠지만 네. 다른 제품들 진통제든 뭐든 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악재는 이미 결론 나서 끝났고 이제는 힘든 시기는 좀 지나갔지 않았나 이런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근데 반영된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 소송 패배한 거 이런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반영됐고 이제는 요거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주식은 또 선반영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약 2년 동안의 매출, 2년 동안 수익 못 내는 거를 다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거 아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진통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또 꾸준히 팔리고 국내에서의 나보타도 팔리고 있으니까 또 국내에서도 아직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재판이 뭐 진행 중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근데 나보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팔리고 하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또 낙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의 경우에는 대형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주가에는 선반영이 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우주로 날아가는 종목, 우주로 날아가는 종목. 우주 네. 일렉트로입니다. 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우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이름만 네. 우주고. 아, 이름만. 네. 이름만 우주고 뭐 하는 회사냐면은 네. 커넥터 시장이 강자인데요. 네. IT랑 반도체, 자동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나 LG 등의 이런 자동차 업계의 거래처를 확보했고요. 전 세계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중국과 베트남의 현지 공장을 확보해서 잘 생산이 잘 되고 있고 PBR과 PER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지표죠. 이게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배당도 증가했는데 예전에 150원 주다가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최근에 또 350원까지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배당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네. 주주 환원 가치 좀 좋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 시장이 강자인데 커넥터가 뭐냐면은 전기 기구와 코드 또는 이런 코드를 연결해서 전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접속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기구가 두 개 있잖아요. 전자제품.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한다, 커넥트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이트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이트 화면 보시면요. 이 우주 일렉트로닉스 사이트인데 1993년부터 3월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뭐 회사도 괜찮게 되고 있고요. 뭐 경영 방침 뭐 이런 거 다 좋고요. 이런 거 이분이 이제 사장님입니다. 이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사업을 좀 보시면요. IT 사업부 그리고 오토모티브 사업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품 또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IT, 오토모티브 이런 것들 또 해외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제조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 거래처 이런 것들 거래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모비스나 LG 이쪽으로 상당히 굉장히 많은 금형이나 설비를 제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차트인데 이게 지금 또 차트상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매수 시점이 저는 좋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올라가다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급락했죠. 근데 별다른 악재가 없이 급락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알아봤어요. 뉴스 기사도 찾아보고 회사 관련 글도 남겨보고 해가지고 사이트 글도 남겨보고 알아봤는데 네. 별다른 악재가 없어요. 악재는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관련자들이 말해준 겁니다. 악재는 없는데 그냥 떨어진 거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회사가 탄탄한 기업이고 수출도 잘하고 있는데 그냥 떨어져서 지금 바닥에 기고 있죠. 바닥에 기고 있는데 5일선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차례로 이 돌파해 나가는 골든크로스 흐름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우주 일렉트로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네. 이 커넥터 시장의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우주 일렉트로를 살펴봤습니다. 커넥터 시장의 강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래처도 꽤 많은 편입니다. 주가는 지금 악재 없이 크게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금을 또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